안녕하십니까. 4월 26일 수요일 오전 11시를 막 넘겼습니다. 어제 그저께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의 초청에 의한 국빈 방문을 위해서 출국해가 오늘 방미 이틀째 일정을 아마 소화하고 있으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최고위원회는 윤 대통령 출발 직전에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이 이번에는 말 실수하지 않기를 바란다. 근데 뭐 그걸 두고 최고위원들이 여러 가지 말을 쏟아내는데 이걸 종합하면 말 실수를 기대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국가 원수가 국빈 방문으로 외교 활동에 나섰는데 등 뒤에다 대고 글쎄 이런 저주의 말을 이렇게 쏟아냈습니다. 그 드디어 양이원영이라는 비례대표 출신 의원, 이 사람은 요 열흘 전에 후쿠시마 원전 피해 현장에 뭐 다녀온다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여러 가지를 찾아내겠다고 했는데 그냥 빈손으로 돌아온 바로 그 이양원영 의원이 SNS에 어떤 입장을 표명했는가 하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의 넷플릭스 등 이 ITT 기업에 25억 달러, 우리 돈으로 3조 3천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라는 보도를 보고 나는 깜짝 놀랐다. 지금 대한민국이 미국의 기업에 투자할 때냐, 해외에 투자해서 막 퍼주기 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하고 맹비난하는 글을 SNS에 올렸는데 한나절이 지나고 이게 사실관계가 바뀌었다는 것을 아마 깨달았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윤 대통령이 미국 기업에 25억 달러를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미국 기업인 넷플릭스가 한국의 컨텐츠에 25억 달러를 투자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윤 대통령에게 약속했다. 이렇게 완전히 뒤집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런 글을 올려가지고 윤 대통령을 아주 그냥 국고를 탕진하는 사람으로 아주 매도를 했습니다. 한나절 뒤에 삭제를 했는데 삭제를 하고 당연히 사과를 해야죠. 저 실수에 사과합니다. 이건 명백한 사과거든. 명백한 사과를 해야 할 대상이죠. 윤 대통령, 한국이 투자한다가 아니고 투자를 받는다는 것이니까 이건 사과해야죠. 그런데 그 글을 삭제하고 한나절 지나고 사과는커녕 다음과 같은 글을 올렸어. 이미 넷플릭스가 한국에 그렇게 25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이미 확정되고 예정됐는데 윤 대통령이 미국에 가서 그 넷플릭스 CEO를 만나가지고 사진 찍으러 간 것이다. 사진 찍으러. 일이 이쯤 되면 이게 제정신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이 이쯤 되면 민주당이 양식 있는 정당이라면 이거 징계 회부해야죠. 징계 회부해야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사실관계를 가지고 공격한 것도 아니고 엉뚱한 사실을 가지고 거짓을 자료로 거짓 자료로 만들어 가지고 공격해 놔놓고 뒤로 물러서면서 또 엎어치게 하는 그런 말을 쏟아내는 이게 국회의원으로서 양식이 있고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이라고 볼 수 있겠느냐 이 말이야. 양식이 있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이걸 징계 회부해야 되는데 이재명 대표 자신이 여기 편들고 거드는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같은 시간에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는 어떤 말이 나왔는가 하면 미국이 한국의 삼성과 SK에 대해서 중국에 대한 수출을 금지하라고 하는 조치를 할지도 모른다. 이걸 윤 대통령 방미 기간에 윤 대통령에게 그렇게 요구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보도가 있다. 이거야말로 윤 대통령이 이 가장으로 친다면 집 안에서는 큰 소리 치고 집 밖에 나가서는 큰 소리를 못 치고 오히려 미국의 압력에 굴복하는 그러니까 폭력적 남편에 해당한다.
가장으로서 집안에서 큰 소리 치고 밖에 나가서는 꼼짝 못하는 폭력적 남편이다. 자, 이 일도 아직도 꺼내지도 않았고 논의한 일도 없고 이번 방미기간에 그렇게 되지도 않을 것이 분명한 사안이. 그리고 가령 그것이 드러났다 하더라도 드러난 이후에 이거 트집 잡고 공격할 일인데 전혀 맨탕엔 이 상태에서 미리 지레 짐작해서 이 폭력 남편이라고 이렇게 덮어 씌우기 하고 있는 거, 이게 오늘 야당의 모습입니다. 이들 눈에는 정상 외교라든지 우리의 한미 친선 관계, 한미 방위주의 관계에 비춰봐서 가장 돈독한 관계에 있는 미국의 한국 대통령이 국빈 방문을 했다. 10여 년 만에. 그러면 이걸 좀 지켜봐야지. 아무리 속이 쓰리고 또 헛발질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들 눈에는 국익이라든지 국빈 방문의 한미 외교라든지 이런 건 전혀 안중에 없어. 그냥 독사가 먹이를 찾듯이, 독수리가 먹이를 찾듯이 이렇게 아주 날카로운 눈매로 이렇게 쏘다니면서 내려다보고 있다가 비슷한 게 나오면 그냥 콱 물어버리는, 그러니까 이런 행태를 보이고 있는데, 이게 이 문재인 정권 이래의 이 민주당에서 이 현상이 아주 두드러진 현상, 아주 두드러진 현상이. 97년 11월 달에 그 대통령 선거를 한 달쯤 앞둔 그런 시점인데, 김영삼 대통령이 IMF 사태에 몰려가지고 밴쿠버에서 개최되는 20개국 회의에 참석하기로 예정되어 있었는데, 그 당시 한겨레당 내부에서도 대통령이 거기에 가면 망신살이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일부 언론에도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김대중 총재, 그러니까 민주당의 김대중 당시 대통령 후보죠, 나서서 무슨 소리 하느냐,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한국 대통령이 가셔가지고 미국과 일본을 설득해서 구제금융을 신속히 받도록 해야 된다. 오히려 야당 총재, 대통령 후보가 이게 김영삼 대통령 정권과 김영삼 대통령을 이렇게 옹호를 해준 그런 전통이 민주당에는 있는데, 지금의 이 이재명이가 지도하는 이 민주당은 모든 것을 민주당 방탄과 이재명 의원 개인의 방탄에 맞춰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독사나 독수리가 먹이를 찾듯이 자관 윤석열 대통령 약화시키고 검찰을 약화시키는 거리를 찾아내는데 골몰해가지고 이걸 바라다 보는 미국 조야의 이 생각들이 어떻겠습니까? 바이든 대통령에게 이게 알려지고, 그다음에 미국의 고위 정책 담당자들이 볼 때, 그리고 미국의 상하의원들이 볼 때 이 한국의 야당이라는 거 이걸 어떻게 평가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일본은 또 어떻게 평가하겠느냐. 그리고 김정은이도 내심으로는 좋아하겠지요. 그리고 중국도 내심으로 좋아하겠지요. 이런 국익 손상 행위를 이게 뻗어시 계속하고 그 강도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저는 이 단계에서 50년대 이승만 정권 중기 이후 말기까지 야당 민주당의 최고위원으로 그 야당을 지도했던 유석 조병옥 박사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한국전쟁이 53년 7월 27일 끝났는데 그 이듬해인가 미국 초청으로 이승만 대통령이 국빈 방문을 하고 상하 양원 합동회의에서 연설까지 했습니다. 상하 양원 합동회의의 한국 대통령 연설은 이승만 대통령 1호입니다. 그 전후에 민주당 내부에서 이승만 대통령을 공격하는 소리가 나왔다. 그러자 유석 조병옥 최고위원이 나서가지고 그들을 나무라고 제압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국가 원수인 대통령이 미국에 가서 외교 활동을 하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시비를 거는 것은 뒤에다 대고 총질을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불만족스럽고 하는 일이 있으면 귀국 후에 따질 일이다. 그리고 누구든지 외국에 나가서, 우리가 야당을 하고 있지만 외국에 나가서 이 본국 정부의 여당이나 대통령에 대해서 비난하고 하는 것은 제 얼굴에 침 뱉기다. 아주 그 유명한 어록을 남긴 분입니다. 지금 이 민주당을 법통상 이렇게 거슬러 가면
김대중, 김영삼 때 일부 분열된 게 있지만은 그 줄거리로 올라가다 보면 이게 유석, 조병옥의 민주당에 닿아 있는 거예요. 신익희, 유석, 조병옥, 장면 이 민주당에 닿아 있어. 그대들의 이게 전통 선배들은 이런 태도를 취했다. 어려울 때도. 어떻게 생각해요? 이 내 말에 이재명 대표, 양이원영 의원, 그리고 민주당 최고위원들 어떻게 생각해요? 부끄럽지 않나 그대들? 민주당 의원들이 이게 헛발질하고 양이원영 의원처럼 완전히 거꾸로 되는 이렇게 망신살 뻗치는 발언을 하고 김의겸 한겨레 출신 비례대표 의원은 청담동 술자리 파티 허위 사실을 퍼뜨리고 그런데 놀랍게도 그 김의겸 의원은 정치자금 조달 한도를 벌써 넘어가고 응원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가 된 것은 결국은 방탄민주당을 위해서 소속 국회의원들을 전원이 전사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당 공격수로 나서게 한 이런 분위기가 이런 헛발질들이 계속해서 나오게 되는 요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한마디 더 제가 덧붙일 것은 그건 국민의힘당도 마찬가지인데 매일 최고위원회라는 걸 아마 매일 하는 것 같아요. 매일 하는지 하루 걸러 하는지. 그런데 텔레비에 비친 그 최고위원 회의의 모습이 어떠냐 하면 가운데 대표가 앉고 양쪽으로 최고위원들이 앉고 이렇게 이게 나란히 이 평면으로 앉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앞에 이제 기자들과 카메라가 있고 그러니까 한마디씩 돌아가면서 자기 소신을 각각 발표를 하는데 가령 이 과정에서 헛발질하는 얘기들이 무수히 나오기 마련입니다. 아니 원 세상에 80년대 이후 야당을 했던 저 입장에서는 회의가 이렇게 하는 법이 어디 있나요? 회의를 문 걸어 잠그고 회의 시작 전에 카메라가 와서 그 광경을 찍고 나간 다음에 이렇게 둘러 앉아가지고 이렇게 평면으로만 앉고 둘러 앉아가지고 대변인이 그 자리에서 오고 간 말을 대강 정리해가지고 박모 의원은 이런 발언을 했고 이모 의원은 이런 발언을 했고 결론은 이렇게 났습니다. 중요 사안도 그렇게 발표하는 그게 회의체예요. 근데 이렇게 앉아서 이걸 회의라고 할 수 있나요? 각자의 성명 발표야. 각자의 성명 발표 체제가 되다 보니까 각자가 센 발언을 경쟁하는 것이 여기서 온갖 헛발질하는 얘기들이 쏟아져 나왔다. 국민의힘당과 이 민주당에 대해서 이 점은 제가 공통적으로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회의 방식 바꿔요. 회의 방식 바꿔. 회의라 그러면 모여 앉아가지고 얼굴을 맞대고 오고 가고 하는 말 하는 그게 회의지. 한마디씩 쏘아붙이고 그냥 끝나고 전부 일어나서 제 할 일 하고. 이게 국민에 대한 봉사자세가 아니고 이게 꼴이 이게 무슨 꼴이냐 이게 매일 아침 모여갖고 헛발질하는 거 이런 일을 계속할 것이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특히 민주당의 경우에 이 양이원영 의원은 이게 환경운동가로 그 전문성을 인정받아서 비례대표 의원이 된 모양인데 앞으로 11달 남은 국회의원에 다시 어떻게 이렇게 연임 그다음에 김의겸 의원도 마찬가지예요. 비례대표인데 다음 국회의원 선거에 어떻게 공천을 받아보려고 이런 몸부림이지 모두 이런 것들 때문에 해당 지역의 유권자들 비위도 맞추고 또 당 핵심 주체들에게 잘 보이게 하려고 하는 이런 분위기가 이 결국은 당을 망치고 국가의 이익을 해치고 한미관계도 해롭게 하는 결과가 된다. 통탄할 일이다. 통탄할 일이다. 지켜보겠습니다.